그래서 자산군별로 좀 투자 비중이나 그런 걸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담을 건데? 저는 사실 이 자산 배분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급망 이슈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뭐 이것이 말씀하신 그런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지속되는 기간이 뭐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뭐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투자라는 게 사실 지금 당장 1, 2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장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중국 쪽 공급망에 의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1, 2년의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가 되는 것보다는 정말 5년, 10년 그 이상을 내다보고 지금 투자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1, 2년짜리 아니라 상당히 좀 긴 사이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 투자라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뭐 서버 투자 내지는 뭐 R&D 투자 이런 쪽에 사실 이 테크 쪽에만 사실 집중돼서 이 무형자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무형자산 IP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상당히 집중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사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 모든 쇼티지라는 거는 결국에는 실제 하는 이 제품이 없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형자산의 투자와 연관이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IT도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많이 보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하드웨어 그리고 반도체 이런 이 실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쪽의 서플라이 체인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최근 얘기되는 밸류 로테이션 이게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밸류 로테이션이 어떤 건가요? 네, 밸류 로테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주식도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류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 성장주라고 하면 PER이나 PBR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비싸죠. 우리나라의 평균 PER은 시장 전체가 한 10배, 11배를 받고 있는데 일부 주식은 30배, 40배를 가는 것도 있거든요. 돈은 못 벌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기업들에게는 PER을 굉장히 높게 주는 현상.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들이 좋은 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이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보면 플랫폼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못 벌어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니까 통상 이런 성장주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가치주라는 거는요, PER이나 PBR, 물론 이걸로만 설명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작아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익이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ER이나 PBR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낮을 때 사서 PER이나 PBR이 높아질 때 판다. 뭐 이런 전략을 보통 가치주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가치주에 좀 해당되는 종목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영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게 은행주가 대표적인 가치주인데 PBR 장부가치 1배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 중에 우연히도 가격이 올라오거나 그리고 이제 최근같이 투자 사이클이 나오게 되면 좋아지는 종목들이 꽤나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가치주 사이클이다라고 이제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의 유형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군에 좀 더 유리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로테이션이 생각보다 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고, 그 근거로는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투자와 재고 비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투자랑 재고 비축에 가장 수혜를 받는 가치주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세트 수요도 많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가 있어야 뭐 게임기도 만들고 내지는 카메라도 만드는데 이미지 센서나 이런 기본적인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출하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많이 약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완화가 되면 결국은 메모리를 재고 비축하는 흐름들도 나타날 거고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세트의 수요의 회복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가 사실상 가치주일 때도 있고 성장주일 때도 있지만 지금은 좀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것이 사실 반도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나 정유화학 쪽도 좀 많이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수 산업이긴 하지만 지금 올해 지금 대선이 끝나게 되면 양쪽 후보 모두 이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거는 사실 지금 현재 집값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공급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전문가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올해 최근 한 3, 4년간은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실적도 사실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쳐다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건설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 저희 리서치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단가가 좀 올라가고, 그리고 재고 비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정유화학이거든요. 특히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관심이 별로 없었지만 이제는 좀 관심을 더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외주가 빛을 발할 시기가 뭔가 조성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그 애널리스트들의 낙관 편향이라는 단어를 제가 리포트에서 보고 너무 재밌다고 흥미있게 느껴졌거든요.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낙관적으로 편향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저도 애널리스트이긴 하지만은 보통 연간 전망이 연말에 나오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를 반성을 하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려고 하지만은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찾아드리고 싶은 약간 그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말이면은 걱정 근심이 되게 많고, 올해 지나갔는데 사실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근데 내년에는 이게 변하면 좋아진다라고 보통 많이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게 되면 뭐 한 최근 20년간 1월부터 12월까지 이 추정치의 변동폭을 해보면 한 7대3 정도예요. 7대3 정도로 1월에 추정했던 실적이 12월까지 계속 하향되는 게 7. 근데 1월에 추정했던 실적이 올라가는 게 3. 사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간 트렌드를 보게 되면 70% 정도는 1월에 추정했던 실적이 약간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물론 겁이 났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던 해도 있지만 사실 그런 해는 한 30% 정도? 근데 이제 작년 말에 제가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한번 뜯어보니까 반도체는 의외로 낙관 편향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주가가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예상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지 반도체 자체는 낙관 편향이 그냥 크지 않고, 근데 반도체를 제거하고 봤더니 ROE 레벨 자체가 최근 10년간 거의 최고치를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냉정하게 보게 되면 올해 아직까지 상반기는 경기가 둔화되는 구간이고, 코로나로 이제 뭐 극복을 한다, 경제 재개한다 이 얘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낙관 편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과거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낙관 편향이 클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거치기를 기다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거치는 시점이 한 2, 3개월 정도 지나가면 이게 올해도 사실은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차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봄바람이 불면 좀 나아질 거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플랫폼 주식들, 테크 기업들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카카오가 지금 10만 원 선이 깨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메타버스 관련주나 아니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것 같은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이유도 말씀하신 논리로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뭐 사실 다 좋은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1년을 봤을 때 더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사실 주식시장의 논리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내지는 인터넷 기업들은 이미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나 좋아질까라고 하면은 사실 잘 가늠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로나 3년 차,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년이 되는 시기인데, 지금보다 앞으로 3년이 지나갔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가장 기저효과가 높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가치주군에 있는 회사들이 좀 더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 기업이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이제부터 가장 많이 좋아질 회사를 네. 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트렌드는 언택트에서 사실은 택트로 다시 가는 좀 원년에 해당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으로는 좀 자산군별로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예전만큼 쉬운 투자처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 다른 자산에 좀 비중을 늘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산군별로 좀 투자 비중이나 그런 걸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거에 목표가 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담을 건데? 네. 저는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것이 자산 배분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산 배분의 방향도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일 때 자산 배분을 하는 것과는 자산 배분의 목표 방향성이 다 틀려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풀리긴 하겠어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고착화된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고착화 시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실물 자산을 사는 경향성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부동산 리츠 관련된 실물 투자 관련된 이 비이클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음식료나 뭐 이런 쪽은 이 농산물 그리고 이제 기초금속 이런 형태의 ETF들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자산을 돈을 담아둘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실물 자산의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일단은 달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통상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기는 해요. 근데 최근 좀 찜찜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12월이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2008년도 이후로 적자가 났던 적이 사실상 한 5번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번이 이제 한 번이고 코로나 때가 2번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1월 달이었어요. 근데 1월 달인 이유가 대부분 이제 그날 춥기 때문에 1월은 천연가스나 원유 수입이 급증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단기적으로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그 다음 달에는 바로 흑자로 돌아서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물론 12월이니까 춥긴 했어도 1월이 아닌데 예년과 달리 적자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수출도요. 단가랑 물량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가는 P고 그 다음에 물량은 Q인데 단가 증가율이 17%가 넘었어요. 그래서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물량 증가율이 0.8%밖에 안 됐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상 우리가 수출이 굉장히 좋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그 수출이 사실상 단가 증가율로 만들어진 수출이고요. 물량은 늘긴 늘었지만 굉장히 미약하게 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자면 물량이 따라와주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물량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지금 경기 회복세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역 적자 말씀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원자재나 내지는 부품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처음에는 이거를 판가에 반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반영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가지고 참고 있었던 거죠. 그 대신 영업이익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아직 못 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원자재 수입을 할 때는 달러를 많이 내주고 이 판가의 전가를 못 쓰니까 달러를 벌어오는 거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러를 벌어오는 양 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무역이 일시적으로 적자가 난 건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상 환율 자체가 나중에 흑자로 전환을 해도요. 달러가 들어오는 양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율이 예전만큼 낮은 레벨로 가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뭐 사실 1,200원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기는 했는데 환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산 구성 자체를 국내 주식 이외에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채권이라든지 달러화 표시된 자산을 가져가시는 게 하나의 좀 해지성이긴 하거든요. 대부분 미국 주식을 많이 좋아하시는 게 미국 주식은 빠져도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환율에서 조금 보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그게 꼭 미국 주식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주식이든 유럽 주식이든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은 원화가 약세로 갈 때 어느 정도의 상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을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 것들을 항상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해외 쪽은 저희는 당연히 미국을 제일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일본도 올해는 좀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러가 보통 강세로 가게 되면 엔화가 약세로 가는데요.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엔 약세에 수출이 잘 되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가장 인기가 좋은 시장이고 투자하기 좋은 기업들도 상당히 많지만 일단 일본 시장도 올해는 한 1년 정도는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은요, 트레이딩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자신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올해 가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을 하게 되는데 현재 경기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너무 긴축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금리도 LPR 기준으로 한 5bp 정도 내리고.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약간 풀어주는 기미는 있는데 센 부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중국은 한번 부양하면 화끈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중국 부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은데 저도 뭐 작년만큼 사실은 긴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일단 바이 앤 홀드 할 수 있는 시장이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중국도 지나친 부정론은 아닌데 일단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시는 거는 가능할 것 같다.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봤는데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부장님 말씀 듣고 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